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9월달에 제작한 1000만원대 SUV 추천 영상을 한 편을 묶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총 11대이고 여기에는 소형 SUV부터 중형, 대형 SUV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평균 시세보다 낮은 시세를 알려준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설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는 최소한 30만 킬로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매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구매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주행거리는 3에서 6만대라서 여기에 큰 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가격대별로 키로수별로 시세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UV 추천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XM3입니다. 1.6 자연흡기 엔진과 1.3 터보 라이더가 있는데 1000만원 초반에 사려면은 1.6 자연흡기 엔진과 CVT 조합을 사야 됩니다. 오늘은 1000만원에 구매 가능한 소형 SUV를 선정하려 했지만 XM3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 차를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2020년식 LE 플러스 트림 10만 정도 운행한 무사고 차량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0만 정도 주행한 차량의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차의 시작가가 2천만원 초중반이었는데 3년 만에 1000만원이나 감가되다 보니 다시 한번 르노차는 중고차로 사야 하는구나를 느낍니다. 키로수가 많은 게 싫다면 트림이 낮은 매물들도 1000만원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을 선호하는데 일반 자가용이 1년에 3만 이상을 타려면은 시내 주행보다 고속도로 주행이 많았다는 거고 주행거리가 많아서 감가는 많이 먹었지만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 차에 가야 되는 부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차량 가격에 비해 차량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수명은 최소한 30만 킬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MPI 엔진의 자연흡기라서 더더욱 10만 정도 운행한 차량에 누유가 없고 배기가스 상태 좋은 차량을 고른다면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될 수 있으면 높은 트림을 추천드리는데 르노는 한 개의 생산 라인에 혼합 생산을 하다 보니 다양한 옵션의 차량을 생산할 수 없어 깡통이나 중간 옵션에는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고 내비조차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낮은 트림 센터 페시아는 좀 참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LE 플러스 트림에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로 구매 가격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트림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어 보다 편리하게 내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는 돼야 좀 요즘 차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트림에는 스마트키, 열선, 가죽 시트, 7인치 스크린, 오토 에어컨이 적용됩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닛산과 르노가 공동 개발한 1.6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르노 클레오, 닛산 마치 그리고 XM3에 적용되었던 엔진입니다. 오래 양산한 엔진이므로 품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출력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CVT 미션과 조합되어 차의 크기에 비해 연비는 준수한 편입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9점으로 매우 높은 오너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신나간 소형 SUV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격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닛산 마치에 적용되는 CMF 플랫폼이 적용되어 IIHS 안전도 평가도 다 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는 디자인이 예뻐서 특히 여자 오너들이 많이 선택한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쁜 디자인을 만들고자 뒷좌석이 손해를 봐서 2열이 다소 답답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XM3는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이 변경되었지만 그래도 2020년에 출시한 차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느낌이 없는 게 이 차의 장점입니다. 신차로 산 오너들은 억울하겠지만 출시 3년 만에 감가가 시원하게 진행된 핵 가성비 르노의 신차 XM3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1세대 후기형 티구안입니다. 수입 SUV의 엔트리 모델이고 폭스바겐의 탄탄한 주행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려서 중고 매물이 많은 편입니다. 2015년식 티구안은 1000만원 초반이면 상태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티구안에는 2.0 TDI 디젤 엔진과 7단 DSG 미션이 적용됩니다. 이 차는 수입차인데 중고차 시장에서 외면받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차에 들어가는 것은 습식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어 내구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DCT는 무조건 걸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DSG 미션이 들어간 폭스바겐 오너들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오너 평가와 해외 평가를 좀 다양하게 취합해 보았습니다. 듀얼 클러치는 건식과 습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식은 오일이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 단가가 싸고 구조가 간단해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주로 소형차에 많이 쓰이지만 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구성 문제가 많고 허용 토크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DCT는 건식인데 부드러운 변속과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내구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습식은 이를 보완하는 미션으로 단가가 비싸고 구동 효율은 건식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내구성과 허용 토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 TDI 엔진에는 DQ250과 DQ381이라는 코드네임의 DCT가 적용되는데 이 미션은 골프, 파사트, 티구안, CC, 아테온 등 거의 모든 폭스바겐 차에 들어갑니다. 이 차의 오너 품질 만족도가 9점대로 매우 높고
거의 모든 리뷰에서 장고장이 없다는 리뷰가 꼭 있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무조건 걸러야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DQ200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건식 DCT는 내구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토크가 낮아 주로 소형차에 많이 적용되다 보니 폭스바겐 소형차를 구매하신다면 이 미션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인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피해야 할 수준의 미션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폭스바겐 오너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DSG 미션에 오너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구안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로 과하지 않은 디자인의 골프와 같은 플랫폼에서 생산되어 경쾌한 운동 성능과 실용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디젤 게이트 여파로 라브4나 CR-V에 밀리긴 했지만 현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인정받은 차량입니다. 티구안 2세대부터 모듈러 플랫폼인 MQB가 적용되는데 하체에게 적용되는 거의 모든 알루미늄 부품이 스틸로 변경되는 원가 절감을 거쳤습니다. 차는 무조건 신차가 좋지만 1세대 티구안의 기계적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는 2007년부터 양산한 오래된 샤시를 사용하다 보니 안전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SUV 버전인 만큼 실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들의 만족도는 8.9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들은 주행감에 만족했는데 유럽차답게 단단한 하체와 DCT가 적용되어 변속감이 좋게 말하면 직결감이 있지만 변속 충격이 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높고 작지만 실용적인 독일 감성 SUV 티구안이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쉐보레 더 뉴 트랙스입니다. 이 차도 가성비 하나는 정말 좋은데 2017년식 1.4 터보 모델 가장 높은 트림 기준으로 단순 교환이 있는 차라면 1000만원에 괜찮은 메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트림답게 하이패스, 블루투스, 열선과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4점으로 오너들은 쉐보레 차답게 주행 성능에 가장 큰 만족을 했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외 디자인을 가다듬어 오너들의 디자인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트랙스는 소형 SUV의 포문을 여는 차로 GM 산하의 준고급 브랜드인 뷰익 앙코르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쉐보레보다 고급 브랜드인 뷰익 앙코르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은 트랙스가 수혜를 받아 샤시의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차의 장단점은 분명한 편인데 장점부터 말하면 하체 세팅이 탄탄하게 하여 주행감과 핸들링이 좋고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경쾌한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가가 많이 진행되어 가성비가 좋아 사회 초년생부터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그리고 2열에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동급 중에 가장 큰 560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거면 트렁크 용량을 줄이고 2열을 늘려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큰 트렁크와 E급의 소형 SUV 중에는 전고가 가장 높아 차박에도 유리합니다. 여성분이라면 차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남자도 키가 170cm 정도라면 차 안에서 좌식 생활을 할 정도는 됩니다. 1.4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제로백은 9척대이고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젠3 미션이 적용되어 미션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밖에서 보면 당당한 SUV 외관을 가졌는데 실내에 타보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없을 정도로 과장 조금 보태면 스파크급의 차폭을 가지고 있어 차가 작다는 게 많이 체감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에서도 소개되었는데 탄탄한 하체 세팅과 후륜 토션빔이 더해져 뒷좌석 승차감이 좋지 않은 편이며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음이 꽤 유입되는 편입니다. 작지만 경쾌한 SUV 트랙스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추천 차량은 2세대 소울입니다. 이 차는 교황의 탄처로 유명한데 아반떼에 들어가는 1.6 감마 GDI 가솔린 엔진과 U2 1.6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으나 2015년식 이후부터는 디젤에는 6단 DCT가 적용됩니다. 가격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올류 소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에 괜찮은 매물을 구할 수 있고 16년부터 19년식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 뉴 소울은 1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GDI 엔진과 DCT 미션이 싫으신 분들은 엔진과 미션에 크게 트러블이 없는 14년식 미만 디젤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디젤 모델의 오너 평가는 8.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진 차입니다. 소울은 박스카답게 운전석 시야가 정말 높고 넓어서 운전에 좀 서투신 분들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박스카답게 2열도 부족함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습니다. 대체적으로 레이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이 차의 인기가 정말 높았습니다. 디자인도 오너들에게 호평을 받는데 실내외 디자인에 만족하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실외에는 여러가지 컬러 파츠도 많고 실내도 지금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울은 미국에서 주력으로 판매되는 차답게 IIHS의 충돌 테스트를 대응하는 샤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울은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1세대에 비하여 차체를 키웠고 박스카다 보니 공기 저항에 불리한 바디 쉐입과 큰 휠을 적용하여 1.6 가솔린 엔진에 끌기에는 버거운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솔린의 연비는 그랜저급인 11kg대입니다. 실험비가 좀 더 안 나온다는 평가가 많은데 가솔린 오너들의 연비 평가는 6점대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1세대 소울은 그럭저럭 팔렸지만 2세대 소울은 각 브랜드별로 촘촘하게 소형 SUV를 출시하면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아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 뉴 소울은 매물이 거의 없어 선택권이 많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월 10,000대가량이 팔리던 기아의 효자 모델이고 특히 운전하기 편하고 공간 활용도도 높은 실내를 가진 소울 2세대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추천 차량은 기아 스토닉입니다. 이 차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보다 이전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차의 장점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차는 현대기아의 소형 SUV 중에 유일하게 1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7년식 1.6 디젤 모델 프레스티 트림 기준으로 옵션이 괜찮게 들어간 모델이라도 1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실내를 쫙쫙 지어짜서 생각보다 넓은 2열을 가졌고 무엇보다 연비가 매우 좋습니다. 기아의 가성비 소형 SUV 스토닉이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QM6입니다. 가성비하면 이 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가를 정말 시원하게 받아서 가격을 보다 보면 르노차는 무조건 중고차를 사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기아의 신차 판매 점유율이 90% 넘어가고 있어서 현대기아의 신차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것도 아쉽지만 르노와 쉐보레는 후속 없이 단종되는 차량이 늘고 있어 가성비 좋은 쉐보레 쌍용 르노 중고차가 없어지는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QM6는 17년식에서 18년식 최상위들이 완전 무사고 차량을 선택해도 1,5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라인업이 있고 LPG 모델은 19년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되는데 아무래도 LPG의 경쟁성 때문에 인기가 많고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 1,500만원대에 구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차는 닛산 로그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로그가 컴팩트 SUV 그러니까 투싼급의 차다 보니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타페 DM보다는 큰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 2열까지는 중형스러운 실내를 뽑았으나 탑승 공간을 늘린 만큼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어 트렁크 용량은 산타페나 소렌토에 미치지 못하고 투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디젤과 가솔린은 모두 닛산의 자회사인 자트코사의 CVT가 적용되는데 이 미션은 무단 변속기임에도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하는 로직을 만들어 놓아서 무단 변속기 특유의 변속 없이 RPM만 높아지는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 미션은 내구성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겨울 냉간 시 미션의 온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변속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외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S링크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핸드폰을 쓰면 나아지지만 공조기를 S링크를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느린 반응 속도와 불편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S링크가 QM6의 가장 분명한 단점입니다. QM6는 기본 옵션은 다 넣어놨지만 요즘 고급 옵션으로 분류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홀드, HUD가 모두 빠져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QM6는 부품과 공임이 현대기아 대비 조금 비싼 편은 있지만 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면 SUV의 실용성과 세단의 조용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출력은 좀 부족하지만 중형 가솔린 SUV 치고는 매우 준수한 11kg대의 연비를 갖고 있어 경제성과 정숙성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황금 시기에 출시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SUV치고는 가솔린 판매량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도 많아 다양한 매물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수한 성능과 풍부한 옵션, 너무 오래되지 않는 연식의 차를 골라도 1,00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라면 저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도시명 SUV QM6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3세대 투싼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고 186마력 41토크 연비는 14.5km입니다.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에는 감가가 많이 지정되지 않아 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래급 토션빔이 들어가는 셀토스 깡통 탈만한 차가 1,500만원 정도 하니 투싼 정도의 상품성과 성능을 갖고 있는 SUV가 1,000만원 중반이라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트림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내면 앞뒷좌석 열선과 핸들 열선, 스마트키, 정품 내비, 통풍 시트 등 필수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상태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식과 키로수를 좀 더 타협한다면 1,000만원 초반에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급이 높은 차보다 기본 등급에 옵션이 많이 추가된 차량이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모든 트림에서 옵션 추가된 매물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싼을 추천드린 이유는 준수한 상품성과 주행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현대에서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차였는데 당시 세계 트렌드가 세단의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이 시장을 컴팩트 SUV가 잠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 3세대 투싼이 출시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차를 팔아먹어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선 가장 핫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투싼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차는 기본기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는데
전폭과 전장을 늘리고 전고는 낮춰서 무게중심이 낮아졌으며 전세대 대비 큰 브레이크 디스크를 채용했습니다. 또 초고장력 간판을 50%대까지 늘리고 구조형 접착제와 핫 스탬핑을 사용을 늘려 차대 강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창처럼 휘어지는 전세대 투싼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짱짱한 샤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행감과 승차감이 많이 개선되어 특히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싼은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이 모델부터 연간 6, 70만 대가 판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탑10에 항상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운동 성능이 좋고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고 미국은 편안하고 잔고 잡는 차를 선호하는데 이 성향 다른 소비자를 만족시킨 상품성이 좋은 차입니다. 1.7 디젤 모델이 가성비는 좀 더 좋지만 2.0 디젤의 자동 미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변속도 부드럽고 연비도 부족하지만 훨씬 풍부한 출력과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넉넉한 2열과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까지 지원하여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현대의 베스트셀링카,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준수한 운동 성능과 상품성, 팔방미인 현대 투싼 3세대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올류 소렌토입니다. 2.0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186마력, 41토크, 연비는 13.5km입니다. 올류 소렌토는 요즘 인기 있는 가솔린 모델은 없습니다. 이 차가 출시할 때 가솔린 SUV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가솔린 SUV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식이면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1,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부터는 중형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기본 옵션 외에 2열 열선, 1열 통풍, 그리고 1열 전동 시트 등 편의사항이 대폭 탑재됩니다. 자율주행 옵션은 연식이 있다 보니 탑재차가 거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올류 소렌토의 오너 평가는 8.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대 중형 SUV를 사야 된다면 산타페 더 프라임과 올류 소렌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이 가격대에는 저는 소렌토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렌토는 LF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타페 DM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대 보강을 하였지만 YF 플랫폼을 사용하는 산타페 DM보다는 LF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렌토가 안정과 주행에 좀 더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대비하여 전장은 80mm, 전폭은 10mm가 더 커 실내가 여유롭습니다. 화물을 싣다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유모차나 유아용 전동차가 산타페는 안 실리고 소렌토는 실리는 게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대에서는 산타페의 전장을 늘린 맥스 크루즈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을 피하고자 산타페의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기아는 윗급이 모하비밖에 없어 한껏 크기를 키우고 출시했습니다. 소렌토와 그랜저의 전장 차이가 겨우 70mm 정도 남짓 나기 때문에 동급에서 산타페 대비 전장 80mm, 전폭 10mm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커진 차체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어 차박이나 캠핑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디럭스 유모차나 유아용 전동차가 분해 없이 트렁크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카시트 3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넉넉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직선이 많을수록 좀 더 처음에는 멋있지만 쉽게 질린다고 생각하는데 소렌토는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렌토의 오너들도 디자인에 큰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넉넉한 실내에 R엔진과 6단 변속기는 크게 트러블도 없으니 아빠들의 차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고 넉넉한 소렌토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차량은 더뮤 맥스 크루즈입니다. 16년식까지는 2.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으며 17년식 이상부터는 8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7년식 이상이면 중고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라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17년식 이상을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3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맥스 크루즈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비인기 유종이라서 가솔린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15에서 16년씩 10만 이상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면 1,7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저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뮤 맥스 크루즈를 추천드리는데 맥스 크루즈는 YF 소나타 플랫폼 기반이라서 IIHS 충돌 테스트에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대 보강과 어드밴스 에어백을 적용하여 IIHS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DRL과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고 실내는 우드 그레인과 가죽 갑상기 등이 추가되어 한층 고급스럽게 디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맥스 크루즈의 장점은 풍부한 옵션과 소재의 고급감이 상당히 좋은데 현대의 기안 SUV답게 깡통부터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가죽 시트가 들어갈 정도로 옵션이 매우 풍부하고 거의 모든 차량에 전품 내비가 들어가 있어 중고차를 산다 해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여 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평가는 9점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비록 산타페와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넉넉한 실내를 갖고 있고 또 가격도 합리적이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SUV를 타면서 막 밟으면서 와이팅을 즐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비틀림 강성, 고속 안정성 이런 게 좋으면 좋겠지만 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펠리세이드의 절반 가격에 펠리세이드와 동일한 출력, 준수한 옵션과 안정성, 유사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도 이 정도 가격대라면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크루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4.9m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 넉넉한 2열과 앉을만한 3열, 그리고 광활한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 어떤 것을 하시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열 독립 시트입니다. 적용된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2열 캡틴 시트 옵션이 적용된 매물이 있어서 이 옵션에 들어간 차량을 고르면 4명이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3열 공간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고장이 많이 없고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R엔진과 자동 미션 조합인데, 오랜 시간 양산하면서 개선을 한 후기형 엔진과 미션이므로 일상 주행을 한다면 출력과 변속 스트레스가 크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잔고장이 많이 없는 엔진과 미션입니다. 넉넉한 아빠들의 차, 가성비 대형 SUV 맥스 크루즈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1600cc 디젤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고 136마력 32.6토크 13.3의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 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코녹스는 캡티바 후속으로 2018년에 1.6 디젤 단임 트림으로 한국에 출시한 차량입니다. 1.6 엔진은 평이한 수준의 출력과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18년식이면 프리미어 트림이라도 1,500만원에서 1,7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코녹스는 한국에 출시했을 때 애매한 가격 포지셔닝 때문에 판매가 매우 부진했는데요. 이 차는 준중형 플랫폼인 델타2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크기가 QM6와 비슷하고 산타페 DM보다는 5cm, TM보다는 10cm가 작습니다.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큰 애매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 코녹스는 사실 캡티바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QM6도 중형 SUV라고 팔리고 있으니 GM도 우겨서 중형 가격에 포지셔닝하여 판매하고 싶었겠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코녹스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차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 및 운송료까지 더해져 투싼과 경쟁하는 2천만원 중반의 가격 포지셔닝이 구조상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이해가나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 크기도 더 넉넉하고 엔진도 더 고출력인데다가 수리비까지 저렴한 산타페나 소렌토를 두고 이코녹스를 구매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코녹스가 국내 시장에서 폭망한 이유를 정리했고요.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차는 단지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면을 받았을 뿐 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토요타 라브4와 혼다 CR-V와 대등한 경쟁을 하며 출시 초 미국에서 월 2.5만 대가 팔릴 정도로 GM의 대표 인기 차종이 되었고, 워즈오토에서 베스트 인테리어에 선정될 정도로 디자인 경쟁력도 있습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가격 때문에 외면을 받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중고차로 다른 쉐보레 차처럼 현대기아 대비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깡통 트림부터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등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키, 마이링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프리미어 트림으로 올라가면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오토 테일게이트,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매우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옵션 없이 다 들어가는 프리미어 트림에도 중고 가격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대로 2018에서 19년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의 최신 플랫폼인 델타2 플랫폼이고, 독일 오펠제 디젤 엔진이 들어간 샤시와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매우 준수합니다. 모듈러 플랫폼이 나오긴 했지만 D2XX는 GM의 최신 플랫폼이다 보니 안전 규정을 다 대응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의 공인 연비는 13이지만 고속주행 시 18까지 나온다는 오너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점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점대면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모두 9점대인데 우리는 중고차로 사면 가격까지 저렴하니 완벽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셈이겠네요. 다만 엔진이 작고 차체가 크다 보니 고속 영역에서 힘이 좀 부족하고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중고 매물이 많이 없지만 실내 넉넉하고 옵션 빵빵한 이코녹스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중고차 이코녹스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는 다둥이 아빠들 세계관 최고의 자동차 올류 카니발입니다. 2.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2-3명 있는 가정이라면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많지 않은데요. 사는 사람이 많아 감가가 적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도 SUV 부문 중고차 판매량 1위가 올류 카니발, 2위가 더뉴 카니발이었습니다. 올류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된 버전이 더뉴 카니발이니 사실 YP 카니발이 1, 2위를 했다고 해도 무관하겠네요. 신형 카니발도 나왔고 디젤 차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 보니 올류 카니발이면 2천만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니발은 법인과 렌트 이력이 많은 차종이다 보니 용도 변경 이력을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올류 카니발부터 MPV이지만 SUV의 바디 쉐입을 연상시키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너들의 디자인 만족도가 8.9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의 오너 정어평가는 8.4점으로 연비를 제외하면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해봤지만 2.2 엔진이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여행하기 좋아 최고의 패밀리카라는 평이 많습니다. 꽉 막힌 경부고속도를 달릴 수 있는 다둥이 아빠들의 최고의 차 카니발이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